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 8개월의 골프 레슨으로 처참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믿어온 사람의 배신을 목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3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가장 차갑고도 완벽한 복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주 공항의 도착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아내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하얀색 골프웨어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친 모습은 마치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20살 소녀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바로 뒤를 따라 나오는 한 남자, 민석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지연의 허리에 손을 얹으며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나의 손은 렌터카 핸들을 꽉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지연을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친구 태수와 미영 부부에게 다가가 아주 당당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사해, 내 애인 지연이야. 그 순간 지연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민석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연은 한술 더 떠 민석의 친구 부부 앞에서 이미 민석의 어머니인 선자 씨에게도 인사를 드려 점수를 땄다며 마치 곧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인 나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렌터카의 어두운 썬팅지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민석이 예약해둔 검은색 SUV 조수석에 올라타며 창밖의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다며 감탄했습니다.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씨라며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목소리가 공항 주차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륜, 배신, 그리고 잠복, 이 단어들이 내 인생을 뒤덮은 지 벌써 8개월째였습니다. 영업을 위해 골프를 배워야겠다던 지연의 말에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던 나의 배려가 이토록 끔찍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연은 골프채를 잡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가 필드 위에서 민석의 코칭을 받으며 허리를 감싸 쥐는 스윙을 연습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부터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주도에서의 미래 사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내 손 안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20년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지만 나는 단순히 울며 불며 매달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연과 민석, 그 두 사람이 쌓아 올린 가짜 행복의 성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릴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그들의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8개월 전, 그 지옥 같은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비밀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어나오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할 그 배신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옥으로 가는 문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인 11월의 어느 차가운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골프를 좀 배워볼까 해. 영업부 사람들은 다 골프를 친다는데 나만 대화에 못 끼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때만 해도 나는 아내의 새로운 취미와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래, 배워두면 좋지. 요즘은 골프가 비즈니스의 기본이라며 당신이 원한다면 장비부터
제대로 맞춰줄게. 나의 대답에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마침 우리 회사 민석 부장님이 아주 좋은 레슨 선생님을 안다고 소개해 주셨거든. 주말마다 연습장에 좀 다녀올게. 당신 주말에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민석 부장. 그때는 그 이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악마의 이름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자기계발이나 비즈니스를 핑계로 낯선 취미를 시작하겠다고 하나요? 제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겠지만 배신의 징조는 언제나 이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지연의 주말 외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더니 어느덧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그녀는 세련된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짙어졌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싹을 틔웠습니다. 지연이 서둘러 나가느라 식탁 위에 두고 간 태블릿 PC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면이 반짝일 때마다 나는 보지 말아야 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습니다. 광고 미팅,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수정본 보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해가 바뀌고 1월이 되자 대화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밤늦게 오는 메시지가 늘어났고 골프 스윙 자세를 찍은 영상 뒤에는 업무와 상관없는 칭찬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스윙 폼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같은 다정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의 어느 날 나의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호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석 부장님은 어느새 민석 오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레슨 끝나고 먹은 파스타 정말 맛있었어. 또 생각나네. 나도 지연이랑 같이 있어서 행복했어. 내일 연습장에서 또 보고 싶네. 얼른 자. 기만과 이중 생활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나와 눈을 맞추며 밥을 먹으면서도 식탁 아래로는 쉴 새 없이 민석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뭐 먹어? 부럽네라는 민석의 질문에 지연은 그냥 대충 먹고 있어. 오빠랑 먹던 게 훨씬 맛있는데 라고 답하더군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침묵하며 그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캡처해 나갔습니다. 3월, 4월,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지연의 웃음소리, 새벽에 몰래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낮은 속삭임, 이 모든 것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민석의 개인 SNS 계정을 찾아냈을 때 나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의 SNS에는 한 달 전 드디어 어머니께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축복받은 날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소파에 민석과 그의 70대 어머니인 선자 씨,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아내 지연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자기 자식 손처럼 꼭 잡고 있었고 댓글에는 참한 며느리 얻으셨네요. 선남선녀라 곧 좋은 소식 있겠어요 라는 지인들의 축하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가 20년을 함께 쌓아온 가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남의 집 며느리 행세를 하며 완벽한 세컨드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왜냐고요? 어설프게 화를 냈다가는 저 가증스러운 연기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줄 뿐이니까요.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을 아주 자연스럽게 떠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뉴스 보니까 골프장이 불륜의 온상이라던데 당신 주변에도 혹시 그런 소문 들리는 사람 있어? 순간 설거지를 하던
지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 하지만 그녀는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회사 언니들이랑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야. 당신 혹시 나 의심해?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마인데 고작 운동하는 걸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워? 정말 불쾌하고 실망스럽네. 오히려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식의 가면을 가장 화려하고 처참한 순간에 직접 벗겨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소리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에게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들이 쌓아 올린 평판과 신뢰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7월 초까지 8개월 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8개월치 전문, 호텔 예약 확인서 원본, 블랙박스 녹취록,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민석 어머니와의 사진까지. 서류 봉투는 손이 저릴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드디어 8월 셋째 주. 지연은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제주도 1박 2일 여행을 예고했습니다. 짐을 싸는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더군요. 물론 그 워크숍의 파트너는 내가 아닌 민석이었습니다. 지연이 제주도로 떠나던 날 공항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나는 아주 다정하게 말해줬습니다. 워크숍 잘 다녀와. 당신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푹 쉬다 와. 조심하고. 지연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응, 월요일에 바라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참아왔던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공항에서 만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민석의 친구 부부 앞에서 내 애인이라고 소개하며 며느리 행세를 하는 그 모든 소름 끼치는 순간들을 카메라 렌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주도에서의 촬영을 마친 저는 곧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아내가 즐겁게 라운딩을 즐기고 있을 골프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자폭탄을 터뜨릴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참한 며느리감을 만났다고 온 동네에 자랑하며 기뻐하던 민석의 어머니 선자 씨의 집이었습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다가와 목을 죄는 법이며 나는 가장 아픈 급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나의 손이 떨린 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곧 진실이 봉투 밖으로 쏟아질 때 마주하게 될 그들의 추악한 민낯과 파멸이 너무나도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신의 완벽한 아들이 남의 아내와 살림을 차리고 노모를 속여 유부녀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고고하던 노모는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바로 이 대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제 복수의 화력이 어디까지 뻗칠지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석의 어머니 선자 씨의 초인종을 누릅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봉투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자들의 가면을 벗겨낼 가장 차갑고도 날카로운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민석의 본가 앞에 차를 세운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획으로 완성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 복수의 가장 화려한 서막을 열기 위해 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웅장한 대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노부인 민석의 어머니 선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의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누구신데 이 아침부터 찾아오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명함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와 관련된 일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저는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벽면 한가운데에는 민석과 선자 씨, 그리고 제 아내 지연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가족 사진 같은 스냅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그들은 이미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만 사라진다면 말이죠. 선자 씨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석이 회사 동료분인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아들이 참한 며느리감을 데려와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연 씨라고 참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더군요. 우리 민석이가 복이 많아요. 그 고운 목소리가 제 귀에는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참한 며느리, 예의 바른 아이.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어머님이 아셔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머님이 믿고 계신 그 완벽한 아들의 실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선자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저는 봉투에 봉합을 뜯고 첫 번째 장을 꺼내 선자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지연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선자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호, 그리고 김지연, 이게 대체 무슨...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다음 장들을 연달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수집한 증거들이 거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연과 민석이 제주도 리조트 로비에서 서로 허리를 감싸고 걷는 사진, 밤늦게 주고받은 노골적인 사랑의 속삭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제주 공항에서 그들이 친구 부부에게 내 애인이야라고 소개하며 며느리 행세를 하던 그 파렴치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선자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럴 리가. 지연 씨가 결혼한 사람이라니. 우리 민석이가, 내 아들이 유부녀랑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그녀는 부정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원본 사진들과 날짜별로 정리된 호텔 결제 내역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된 제 아내입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저와 제 아내의 20년 세월을 짓밟고 심지어 어머님까지 속여가며 이 추악한 연극을 벌인 겁니다. 어머님이 며느리감이라고 좋아하시던 그 여자는 사실 다른 남자의 아내이자 한 가정의 파괴자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얼굴을 감싸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기품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아꼈는데 우리 민석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선자 씨가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인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화면을 눌러 민석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발신음이 울렸고 선자 씨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민석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저 지금 친구들이랑 제주도에서
점심 먹으려고 나왔는데 여기 날씨 정말 좋아요. 민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옆에서 작게 들리는 지연의 웃음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아, 지금 옆에 누구 있니? 민석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지연 씨랑 같이 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어디 아프세요? 혼자 나와서 전화 받아. 당장. 선자 씨의 고함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예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화를 내세요? 지연 씨랑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니면 예단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선자 씨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지연 씨, 네가 말한 그 참한 며느리감 지연 씨 말이다. 그 아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 너 알고 있었니? 대답해.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 씨가 그럴 리가. 거짓말하지 마. 지금 내 앞에 지연 씨 남편이 와서 내 놈들이 저지른 추잡한 짓거리를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다. 사진, 서류, 문자 전부 다 내 눈앞에 있어. 선자 씨의 목소리가 거실이 떠나가라 울렸습니다. 민석은 충격에 휩싸인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은 민석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정말 지연 씨 사랑해요. 무슨 설명을 해? 너는 내 엄마를 속이고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유부녀를 내 집에 며느리라고 데려와? 네가 인간이냐? 내 평생 이런 창피함은 처음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선자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석은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연 씨를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이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게 사랑이야? 너는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와서 이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 안 그러면 내가 내 회사고 뭐고 다 찾아가서 내 놈의 실체를 다 까발릴 줄 알아. 내 성격 알지? 선자 씨는 민석의 비굴한 변명을 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선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을 그녀에게 아들의 이 추악한 범죄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치욕이었을 겁니다. 남편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우리 민석이가 저지른 짓, 제가 무슨 염치로 용서를 구하겠습니까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허리를 굽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선자 씨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석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그는 이제 평생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권선징악으로 끝날 것 같나요? 천만에요. 민석 같은 인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자신의 안위가 무너진 것에 분노하고 반격하려 듭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민석의 회사 익명 게시판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민석이 쌓아 올린 커리어, 그의 명성, 그리고 그가 누려온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릴 두 번째 폭탄이 제 손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가는 순간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넷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완벽한 엘리트 부장의 두 얼굴. 유부녀와의 8개월 불륜 기록.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들. 설마 그 사람이? 믿기지 않는다. 증거가 너무 확실하네. 자, 이제 민석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즉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제가 아니죠. 지연의 부모님, 그리고 그녀의 형제들에게도 선물을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손가락 끝에서 전송되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들의 평화로운 주말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울며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평판, 가족의 신뢰,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까지 말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증거부터 수집하십시오. 감정은 사치일 뿐입니다. 확실한 물증만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해주고 가해자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민석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려 할까요? 그리고 제 아내 지연은 모든 것이 폭로된 집으로 돌아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복수의 2라운드. 그리고 예상을 뒤엎는 그들의 추악한 반격과 제가 준비한 마지막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까지 기록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잔인한가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돌아올 비행기 시간을 확인합니다. 사냥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 선자 씨의 집을 나선 후 저는 곧장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복수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상대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전에 몰아쳐야 하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민석의 회사 익명 게시판 계정으로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매끄럽게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부장님의 추악한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주도 미래사진, 호텔 예약 내역글 하나도 빠짐없이 업로드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8개월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제주 공항에서 찍은 사진들과 민석의 SNS 캡처본을 전송했습니다. 지연이가 지난 8개월 동안 벌인 일입니다. 이혼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 뒤로 채팅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당혹스러운 전화와 처남의 분노 섞인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저는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여러분, 배신자를 향한 가장 큰 형벌은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민석의 반격은 예상보다 거칠고 비열했습니다. 그는 제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하는 시청 감사실에 익명으로 제보까지 했더군요. 제가 사적인 복수를 위해 근무 시간에 위치 추적을 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호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익명 제보 내용이 꽤 구체적입니다. 감사실 직원의 차가운 질문 앞에서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들을 차분히 내놓았습니다. 8월 15일 제주도에 갔던 날은 정당하게 연차를 사용했다는 기록,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아내의 태블릿 PC가 거실에 방치되어 자연스럽게 노출된 상태에서 확보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저의 평소 성실한 업무 태도와 높은 고가 기록은 오히려 제보의 악의성을 부각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감사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호 씨, 오히려 평소 행실이 이 허무맹랑한 제보를 방어해주네요. 걱정 마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부처는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변호사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유책 사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8개월간의 불륜, 시어머니를 속인 행위,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지연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은 원고 85%, 피고 15%로 결정합니다. 20년의 세월을 85대 15라는 숫자로 보상받는 기분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지연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안락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 복도로 나오자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민석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윤호 씨, 당신이 내 인생 다 망쳤어. 어머니와도 의절하게 만들고 회사에서도 매장시키고 이제 만족해? 당신 정말 악마야. 그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민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속여가며 연극을 벌인 당신 자신이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인데 왜 남 탓을 합니까? 그리고 악마라고 했나요? 20년 동안 성실했던 남편의 등에 칼을 꽂은 자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군요.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사세요.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압도적인 승소와 회사에서의 무혐의 처분, 그리고 재산 분할 85%라는 결과는 완벽한 인과응보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민석은 명예훼손 고소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공익적 폭로라는 저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려 욕설을 내뱉는 대신 철저하게 법과 원칙으로 상대를 압살하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한 사이다입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지만 그 끝에서 비치는 햇살은 어느 때보다 눈부셨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20년의 족쇄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마음의 짐과 새롭게 맞이해야 할 삶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지옥 같았던 겨울을 지나 드디어 봄의 입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배신이라는 상처를 안고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그 용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정의로운 복수를 준비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승소 노하우나 사이다 같은 조언들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응원합시다. 과연 혼자가 된 저의 첫 번째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지연이 남기고 간텅 빈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저만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옥 같았던 법정 싸움이 끝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제 앞에는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제 입지는 오히려 이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감사실 조사에서 입증된 저의 업무 성실도와 민석의 악의적인 제보를 차분하게 방어해낸 모습이 높게 평가받아 저는 드디어 홍보부 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명패에 새겨진 부장, 윤호라는 이름을 보며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삶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저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예전과는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불륜의 온상이자 가식의 무대였던 골프장이 아닌 지역 복지관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배식 봉사를 하며 땀을 흘립니다. 뜨거운 솥앞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은 배신으로 얼룩졌던 제 영혼을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 역시 복지관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봉사해온 분이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며 잠시 쉰 커피 한 잔의 시간,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호 씨, 오늘따라 표정이 참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숨이 좀 쉬어지는 기분이거든요. 그녀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윤호 씨처럼 성실한 분이라면 당연한 결과죠.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가식과 기만으로 가득 찼던 지연과의 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저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거에 지연과 했던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같았는지 이제는 압니다. 조건과 기만이 섞인 약속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지지만 스스로를 찾는 과정에서 얻은 자유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 혹은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역할에 매몰되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씁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그 관계의 끈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치유의 루틴을 시작하세요. 봉사도 좋고 운동도 좋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복수는 완성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도 꼭 봬요. 그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는 찍혔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토록 가벼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상대의 파멸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나요? 제 복수극이 통쾌했다면 좋아요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란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스한 봄은 찾아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부장으로서의 첫 출근을 준비하며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뜰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계절을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